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진행은 이제 간단한 마감 시황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프로그램 매도도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종별로도 한번 등락률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 선물, 코스닥 일중 수급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랑 S&P에 대해서 단기 파동과 장기 파동을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랑 일목균형표로 조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미국 쪽 ADP 이제 민간 고용 좀 발표도 있었고 예상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 판매 지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좀 연준 의원들 발언들도 있어서 그 부분 간단하게 언급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V 코스피랑 이제 일본 증시인 니케이, 그리고 유럽 유로스톡스, 항생, 상해 종합, 각권, 글로벌 지수들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러 인덱스랑 달러 원, 그리고 이제 WTI, 금, 국고채 10년, 미국채 10년 금리 추이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이제 키스코 홀딩스랑, 그 다음에 제일제당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제당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LG전자도 보유하고 있고, 지금 이제 효성화학도 오늘 꽤 많이 올랐었죠. 이제 효성화학도 보유하고 있는데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그냥 GS도 저 같은 경우에 그냥 매수를 했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종목들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관련해서 누적 수급 차트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목요일이기 때문에 LG화학, 포스코, 한국금융지주, 테슬라 종목들 절대가치 평가랑 이렇게 잠시만요. 이렇게 절대가치 평가랑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 S&P죠. 이제 코스피랑 S&P 관련해서 이제 밸류에이션 차트인 일드갭 좀 살펴보고요. 일드갭하고 이제 페드 모형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S&P를 이제 통화량 지수인 M2로 나눈 지표랑 이제 코스피도 똑같이 코스피 시총을 M2로 나눈 지표들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어제 안 했었더라고요. 신용장구 추이 코스피랑 코스닥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약간 요즘에 파생이랑 포트폴리오 좀 섞는 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조금 이따가 코스피, 코스피, S&P 설명할 때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간단하게 마감 시황부터 설명드리면 오늘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0.4% 정도 하락이 있었습니다. 외국인 매도가 주요했었고요. 선물 같은 경우에는, 현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이제 반면에 이제 상승하면서 0.6% 정도 상승이 있었고요. 이 검은 색깔 선이 이제 코스피 200이고 파랑 색깔 영역이 이제 프로그램 매도 구간인데요. 오늘 코스피는 거의 이제 프로그램 매도랑 비슷하게 움직였었고요. 프로그램 매도의 주체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었습니다. 외국인 3,200억, 기관이 한 2,600억 정도 프로그램 매도가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종별로 보시면 오늘 의료 정밀 쪽 좀 상승이 있었고, 의약품 쪽, 이제 바이오 관련해서도 좀 오늘 상승이 있었었고요. 비금속 광물 쪽도 상승이 있었고, 기계 쪽, 운수 쪽 관련해서 좀 상승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사실 반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하락했고요. 섬유유복, 통신업, 그리고 이제 은행, 증권, 화학, 대부분 업종들은 사실 좀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일중 수급 차트 보시면 오늘 개인이 현물을 매수가 많았습니다. 거의 한 1조 2,600억 정도 어마어마한 양을 매수를 하였고요. 외국인은 한 4,100억 정도 매도, 기관 한 8,3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이 한 800억 정도, 8천억 정도 매수를 하였고요. 개인이 한 3,600억 매수, 외국인이 거의 1조 1,500억 정도 대규모로 매도를 하였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증순감 같은 경우는 많지 않았었고요. 기관이 한 250억 매수, 외국인이 한 50억 정도 매수, 이제 개인들이 한 500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마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 한번 보시기 전에 그냥 어제 발표된 지표들 먼저 설명드리면, 이제 6월
코스피 이제 민간 고용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 60만 명을 상회하면서 한 69만 명 정도 이제 증가를 했고요. 이제 뭐 특히 이제 서비스 업종인 뭐 레저나 호텔 부분이 조금 증가율이 이제 계속해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월 펜딩 주택 판매 지수, 이것도 미국 지수고요. 예상치 마이너스 1%를 상회하며 이제 전월 대비로 8% 증가하였습니다. 뭐 이유는 뭐 주택 시장은 뭐 3% 이하로 이제 하락한 모기지 금리랑 이제 모기지 금리,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이제 금리가 낮아졌고, 그리고 이제 주택 매물의 증가에 이제 구매자들이 조금 주목하면서 거래가 좀 강하게 증가했다고 좀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준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윌러 연준 이사 같은 경우에는 2022년 금리 인상 가능성은 좀 배제할 수 없다고 발언을 하였고요. 뭐 내년 말 기준금리 인상하기 위해서 뭐 이르면 올해 안으로 테이퍼링을 좀 시작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이전에는 뭐 인플레이션이나 뭐 고용 기준을 좀 충족해야 된다고 언급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뭐 카플란 댈러스 연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연말 전에 이제 채권 매입 축소를 좀 시작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뭐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 좀 매파적인 의견을 가진 이제 이사들, 뭐 총재들이 좀 약간 발언이 있었습니다. 뭐 코스피부터 장기 파동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국내 파동은 1998년도 이제 외환위기 저점부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닷컴 버블 때까지가 1파, 닷컴 버블 이후로 하락이 2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기 전까지 상승이 3파, 금융위 하락부터 지루했던 조정 장세가 4파로, 그 다음에 17년, 18년 상승이 5파 하면서 1, 2, 3, 4, 5 큰 1파가 완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 코로나까지 떨어지면서 2파로 ABC로 하락하면서 이제 2파도 완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현재 올라가고 있는 파동은 아마도 이제 3-1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이렇게 저점하고 저점을 그어서 그 다음에 이제 고점하고 이렇게 올려놔 봤을 때는 원래 여기가 이제 거의 닿을랑 말랑해서 여기가 고점이지도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다가 뭐 이제 그냥 여기 채널 닿는 데까지 좀 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넘었다가 하회하면 뭐 그때 조금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봉으로 봤을 때는 이제 여기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4파, 여기가 이제 5파 부근인데 이제 5파는 아마도 여기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고 여기가 지금 5파를 향해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은 아마도 이제 5파에 대해서 여기가 1파, 2파, 3파, 4파, 5파 5파 안에서의 1파 나오고 여기가 2파 나오고 지금 5파의 3파인 것 같고요. 조금 분봉으로 조금 이따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일봉으로 이제 일목균형표로 한번 보시면은 뭐 아직까지는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다 위에 있고 뭐 9일, 26일 횡스팬도 뭐 다 호전돼 있기 때문에 뭐 일단 아직까지 추세는 여전히 상승 추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좀 걸리는 부분은 뭐 MACD는 조금 매도 시그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분봉으로 한번 보시면은 아마도 이제 여기가 이제 1파, 2파, 3파, 4파, 5파로 여기까지가 그럼 1파, 그 다음 여기가 2파가 나오고 나서 여기가 이제 3파의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여기 부분이 이 고점 부분을 뭐 하락하진 않았네요. 뭐 하락하진 않아서 뭐 상관은 없겠지만은 아마도 여기가 이제 3의 1 어딘가를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의 2 조정이 결국은 나타날 텐데 뭐 아마도 이제 구름대 정도 뭐 여기까지 뭐 조금 하락할 가능성은 뭐 언제든지 좀 열려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결국 이제 여기가 깨지면 안 되고요. 가장 깨지면 안 되는 구간은 사실 여기 3100입니다. 여기는 절대 깨지면 안 되고요. 여기가 깨지면은 이제 뭔가 조금 하방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물론 뭐 조금 내려가야 될 곳이 뭐 워낙 많기는 해서 뭐 조금 지금은 그냥 좀 관망을 해야 되는 구간이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봉으로 봤을 때는 뭐 변화할 상으로 뭐 사실 계속해서 뭐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여기까지가 이제 65주 나왔는데 아니죠. 이제 65주가 여기 저점부터 고점까지 65주 나오고 뭐 여기서 여기 4파 저점까지 33주 여기서 여기까지 33주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 고점까지 22주, 이 고점부터 여기까지 22주가 나오면서 이제 모든 게 다 대등 수치, 기본 수치가 좀 되게 잘 나왔었는데 여기서 전환이 안 됐었거든요. 계속해서 추세가 이어지는 걸 봤을 때는 아마도 76주 변화일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 76주 변화일이 이 고점부터 딱 33 변화일까지도 딱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그럼 아마도 이 부근 8월 26일 언저리 부근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이제는 그냥 지금은 좀 단기 조정이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뭐 120분봉으로 봤을 땐 전환선 기준선 하회하고 전환선 기준선 역전되고 26일 횡스팬까지 뭐 역전이 되면 뭐 좀 단기적인 관점에선 좀 부정적이라고는 생각하지만 뭐 적어도 일봉상 이 기준선이 좀 뚫려야 되지 않을까 매도를 한다면 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 쪽 보시면은 이제 3주봉으로 보시면은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저점이 2009년부터 이제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회 1, 3회 2, 3회 3, 3회에서 3회 5로 이제 3파, 여기가 이제 딱 삼각형으로 4파 나오고 나서 지금 이제 5파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1파, 2파 저점하고 4파 저점을 그어서 이렇게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은 채널링을 할 수 있는데 고점하고 고점 다인 걸 봤을 때도 뭐 채널은 유효한 것 같고요. 주가가 이제 여기를 하회하고 나면 뭐 그때 조금 크게 더 가파르게 이렇게 빠지지 않을까, ABC로 빠지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봉으로 마지막 5파를 좀 살펴보시면은 일봉상 그럼 여기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이제 4파, 그 다음 여기가 이제 5파에 1파, 2파, 3파, 4파, 그 다음에 이제 1, 2, 3, 4, 5로 이제 진행되다가 아마 5가 좀 연장된 게 아닐까? 아니면 여기까지가 그냥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파의 어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미국 쪽은 여기랑 여기 고점과 여기 저점이 좀 닿아서 사실 파동이 조금 애매하긴 하고요. 뭐 그래서 뭐 사실 그렇게 보는 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이제 미국 쪽에는 여기가 그냥 이제 5파에 1파, 2파, 3파, 4파, 5파가 나오고 나서 여기까지가 이제 5파고 여기가 이제 A파, 그다음 여기가 불규칙 B파로 보는데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불규칙 B가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기 때문에 뭐 저는 그냥 여기까지가 L, E 뭐 지금 5에 3에 가는 어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지금 현재 주가는 뭐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고 뭐 9일, 26일 횡스팬 뭐 다 호전돼 있기 때문에 뭐 여전히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분봉으로 보더라도 분봉상은 사실 매우 과열이 나타나서 이제 어딘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단기 조정이 조금 있어야 될 구간이지 않나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뭐 계속 과열권이어서 좀 조정은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 뭐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 120분봉으로 뭐 기준선 부근에서 일단 좀 지지는 나타나고 있는데 뭐 이번엔 좀 깨질 수도 있지 않나라고는 보고 있는데 뭐 근데 뭐 깨지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5에 3이라고 하면은 뭐 결국 단기 조정 이후에 좀 하락을 할 것이고 5에 3이 아니라고 하면은 좀 사실 여기는 이제 5에 3이 애매해가지고 제가 딱 어디가 깨져야 된다라고 말하기가 애매한데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구간 이제 3100이죠. 뭐 그쪽 100이었었네요.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다시 이제 돌아가 보면 이제 3100.3 여기를 좀 깨지면 뭐 그땐 좀 미련 없이 매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물론 좀 약간 구간이 좀 멀기는 하고요. 근데 이제 뭐 정확한 것은 이제 여기가 깨지면 일단 안 될 것 같긴 합니다. 뭐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엔 요즘에 좀 그냥 원래 이제 네이키드라고 해서 이제 파생만 하는 포지션도 하다가 그냥 지금은 이제 좀 안전하게 해서 좀 약간 포트폴리오를 섞어보자라고 해서 조금 포트폴리오 구성을 한 게 있는데 뭐 지금 같은 경우에 그냥 제가 뭐 한 1억 4천 정도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뭐 숫자가 간편하게 하려고 딱 1억 4천 정도로 했고요. 뭐 주식 1억하고 뭐 그냥 파생을 4천 정도 쓴다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엔 이렇게 쓰려고 했고요. 뭐 이제 제가 만든 거랑 비슷한 예시인데 이제 선물 매도를 2계약 해가지고 미니는 아니고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코스피 200 선물입니다. 미니 같은 경우 이제 승수가 5고요. 뭐 이제 5로 더하면 5를 곱하면 되는데
미니가 아닌 건 이제 25여가지고 25로 했을 때 두 계약하면은 두 계약하는데 뭐 들어가는 돈이 이제 1600까지는 아니긴 한데 그냥 이제 매수하는 그냥 돈 실제로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이제 뭐 개시증거금, 유지증거금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개시증거금이 이제 1667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콜옵션 6계약 이제 8월 만기로 뭐 440 행사가를 6계약 샀을 때 한 870억 정도, 870원 만원 단위가 87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제 이렇게 포트폴리오 짰을 때 그럼 수익 구조가 어떻게 나는지 좀 보여드리면은 이제 이 BM 여기 열인가요? 행인가요? 저 갑자기 헷갈리는데 여기가 이제 현재 대비해서 상승 이제 9% 상승 현재 대비 뭐 이렇게 마이너스 1%뭐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가 이제 코스피 200의 그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파생이 없기 때문에 코스피 200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이제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가가 435 정도 됩니다. 435 여기 정도 되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제가 주식을 1억 정도 들고 있고 선물은 2계약 매도하고 콜옵션 6계약 매수를 했을 때 제가 이제 실제로 증시 같은 경우는 코스피 200은 9% 정도 상승을 했을 때 제가 만든 포트폴리오를 짜면은 이제 수익률 한 24% 상당히 높게 나오고요. 왜냐면 이제 콜옵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높게 나오고요. 1억 4천으로 한 3,300 정도 벌면서 코스피 대비해서 한 15% 정도 이제 아웃퍼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면은 이게 장단점이 있긴 하거든요. 이제 내려갈 때도 이익이 납니다. 만약에 이제 한 코스피가 17% 정도 하락이 된다고 치더라도 하락을 하더라도 한 8% 정도 수익이 나고요. 코스피보다 그렇게 되면 한 25% 정도 아웃퍼폼을 합니다. 근데 뭐 내려가든 올라가든 뭐 다 수익이 나면 뭐 그런 게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횡보를 할 때 이제 콜옵션이라는 걸 사기 때문에 횡보를 하면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코스피보다 결국 아웃퍼폼하는 구간만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제 뭐 여기는 뭐 이제 미미하니까 생략하면은 결국 지수가 2.5% 정도 올라가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3% 정도 레인지에 그냥 박스권에서 머물러 있으면은 코스피보다 열이한 성과가 나오게 됩니다. 최대 손실은 마이너스 7% 정도 그냥 아무런 움직임이 별로 없을 때 발생을 하게 되고요. 장점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딱 최대 손실이 마이너스 7%로 고정된다는 것입니다. 뭐 금융위기가 나든 아무리 상승을 하든 마이너스 7%만 딱 손실이 발생을 하고요. 그 위로는 그 외로는 다 이제 수익이 나는 구조고 뭐 어떻게 생각을 하면 이제 콜옵션, 풋옵션 둘 다 이제 매수한 거랑 좀 비슷한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제가 일단 이렇게 했던 원인 중에 하나는 이게 이제 거의 사실 퍼펙트 해치를 한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가 현재 주가가 여기라고 치면은 위든 아래든 좀 저는 튄다고 보고 있어서 이렇게 보면은 약간 좀 양매수 전략이라고 하죠. 콜로 하면 그런 느낌을 했는데 이제 콜 같은 경우에는 지수 움직임으로만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식하고 선물을 섞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제가 산 주식 코스피 200보다만 더 올라가면 이제 거기서 또 플러스 알파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노리는 거랑 이제 주가가 위로든 아래도 전 좀 튈 거라고 봐서 뭐 그 부분에서 조금 초과 수익을 얻기 위해서 조금 이런 구조로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해 놓았습니다. 뭐 정확하게 제 포트폴리오랑 일치한 건 아니지만 뭐 이런 느낌으로 일단 지금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걸 봐야죠.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오늘 뭐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그냥 14 정도 기록을 했고요. 뭐 계속해서 뭐 그냥 뭐 저는 한 14에서 한 17 사이를 지금 당장은 조금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지금 전 조금 올라가는 쪽으로 다시 이제 마음이 기울어서 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소폭 하락을 하였습니다. 뭐 일단 계속 구름대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일단 뭐 기준선에서 좀 지지를 받긴 했지만 뭐 아직까지는 뭐 다 분위기가 좀 안 좋아 보이고요. 일단 구름대를 위로 좀 넘어서야 뭐 좀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많이 이제 하락을 하면서 어제 거의 종가로 이제 1% 하락을 하면서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있고요. 뭐 오늘 장중에 조금 상회를 하다가 1.2% 크게 올라가다가 뭐 지금은 다시 조금 되돌렸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매수를 한다고 치면 적어도 일단 전환선 기준선 좀 매수를 넘고 매수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항생 같은 경우에는 전환선 기준선 부근까지 딱 내려와 있는데 뭐 여기서 이제 전환선 기준선을 뚫고 내려갈지 구름대를 뚫고 내려갈지 아니면 그냥 바로 이제 딛고 반등을 할지가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26일 후행 스팬도 역전될 수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뭐 좀 상당히 중요한 구간에 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해 종합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뭐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다만 뭐 전환선 기준선 좀 역전되어 있지만은 뭐 다른 증시에 비해서는 조금 더 양호한 모양새인 것 같고요. 각광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최고점을 쳤다가 뭐 소폭 하락하면서 하락을 했지만 뭐 아직까지는 뭐 추세선들은 다 좀 호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 이제 긴축 뭐 테이퍼링 그런 이슈들 뭐 금리 인상 이런 걸 좀 반영하면서 조금 올라가고 있고요. 다만 이제 국내 달러원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도 만만치 않게 뭐 사실 금리를 먼저 선제적으로 올린다는 뭐 지금 시그널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뭐 달러 인덱스만큼은 못 올라갔지만 오늘은 뭐 조금 상승을 하겠습니다. 한 7원 정도? 뭐 오늘은 사실 뭐 나름 큰 폭의 상승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WTI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는 뭐 MACD는 좀 매도 시그널 RSI랑 나왔지만 뭐 특별하게는 뭐 문제 없이 계속 일단 상승 추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 같은 경우에는 좀 반등을 했는데 어제 이제 실질 금리가 소폭 좀 또 내렸거든요. 뭐 그 부분에 영향은 있지만 뭐 결국은 실질 금리가 저는 플러스까지 돌아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어제 같은 경우 마이너스 0.87% 정도 되거든요. 0.87%가 이제 플러스로 돌아가게 되면 좀 단기적인 하락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지급준비금이 풀리면서 인플레이션이 이제 그때 지금은 이제 원자재 발 인플레이션은 이제 지금 끝이 나고 있고요. 일시적이라는 인플레이션은 이제 원자재 발 인플레이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게 될 이제 지급준비금이 떨어지면서 오는 이제 어떻게 보면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저는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올 수밖에 없다고는 봐서 이제 그건 이제 보통 유동성 분석 영상에 올려드리긴 하지만은 일단 그럴 확률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그때 좀 금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국고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은 크게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전환선 기준선 사이 구름대 안에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사실 추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위든 밑이든 좀 뚫려야 조금 더 방향성이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채 10년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일단 좀 하향 안정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뭐 계속해서 전환선 기준선 똑같이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좀 아직은 그냥 추세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키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소폭 상승은 하였고요. 뭐 크게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전환선은 하회했지만 뭐 기준선은 상회하고 있고 26일 평균선은 아직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내재 가치 상으로는 뭐 BS 가치가 뭐 결국 가지고 있는 현금을 그냥 이제 총 부채로 그냥 차감해버린 거거든요. 이 유형자산을 유형자산이 아니라 유동자산을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그거보다도 지금 주가가 낮은 거거든요. 그냥 이 회사가 당장 청산하고 뭐 건물이랑 땅 뭐 그냥 기계들 다 버리고 그냥 바로 청산하더라도 주주들이 21%는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 가치를 제외하더라도 뭐 상당히 좀 상승 여력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적정 내재 가치는 거의 한 64,000원 정도, 뭐 거의 207% 정도는 상승 여력은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일단 뭐 이 주식 같은 경우는 결국 주주 환원 정책이 얼마나 좋게 나오냐가 계속해서 증시 주가를 끌어올릴 좀 트리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뭐 아직까지는 뭐 크게 뭐 사실 이슈가 없습니다. 키스골딩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2분기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은데 뭐 당연히 잘 나올 것 같은데 뭐 그때 좀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전에 뭐 사실 무슨 이벤트가 있으면 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하락을 하였습니다. 일단 뭐 요즘에
수급도 좀 좋지는 않고 뭐 제가 이 전환선, 기준선, 구름대 다 돌파를 하면서 매수를 했는데 뭐 일단 만약에 더 하락해서 그냥 이 기준선까지 다시 뚫리고 되면은 이제 LG전자랑은 제가 2년이 조금 아닌지 그럼 이제 또다시 그냥 손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근데 다만 뭐 아직까지 깨진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볼 생각이고요. 만약에 이제 기준선과 구름대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뭐 굳이 그때는 뭐 들고 갈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가장 큰 모멘텀이 이제 뭐 오늘 출범한 마그나랑 뭐 애플카 관련된 뭐 협업 이슈겠지만 뭐 꼭 그게 아니더라도 뭐 사실 저는 뭐 펀더멘탈은 충분히 좋다고는 생각해서 LG전자도 현재 주가 한 16만 원 정도 되는데 뭐 할인율 7.64%, 연구 성장률 3%, 뭐 캐펙스랑 실적은 이렇게 추정을 했을 때 그래도 한 91% 정도 상승할 수 있는 내재 가치는 보유한 주식이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깨지면 매도하는 마음으로 들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뭐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좀 어제 너무 빨리 샀나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뭐 종가 기준으로 기준선을 넘고 사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일단 좀 빨리 산 것 같고요. 일단 뭐 전환선 하회하였지만 그냥 이런 경우에는 5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보였기 때문에 그냥 종가 기준으로 저는 50일 이동평균선 하회하면 뭐 그때는 정말 좀 미련 없이 일단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 일단 뭐 구름대 안에 들어와서 50일 이동평균선 깨면 뭐 그때 좀 매도를 할 생각이고요. 뭐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도 사실 회사는 장기적으로 보기에도 상당히 좋은 회사입니다. 주가 한 45만원이고 조정 할인율 한 7.64%, 성장률 3% 정도 설정하고 실적을 이 정도로 이렇게 설정을 했을 때 내재 가치는 거의 2배 상승한 92만원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는 투자자분들이라면 뭐 상당히 좋은 종목이다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효성화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오늘 많이 상승을 하였습니다. 뭐 장중에는 한 13%까지도 올라갔었다가 뭐 거의 그래도 한 9.7%로 마감을 하였고요. 뭐 지금은 키스코 다음으로 사실 효성화학이 뭐 가장 비중이 크기 때문에 뭐 오늘 나름 괜찮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뭐 9일 26일 후행스팬도 호전이 되고 뭐 전환선 기준선 상회하고 구름대를 오늘 넘으려 했다가 사실 꼬리가 나면서 넘지는 못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구름대를 넘냐 못 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그 부분이 제일 관건일 것 같고요. 뭐 일단 좀 차트는 사실 구름 요 꼬리 빼고는 뭐 거의 이제 매우 좋아지지 않았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고 오늘 GS도 좀 매수를 했는데 GS도 근데 좀 아쉬운 게 있다면은 이 기준선을 계속 넘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기준선 부근을 좀 가기만 하고 근데 이제 또 50일 이동 평균선에서 또 깨지진 않고 있어가지고 이 50일 이동 평균선이 좀 먼저 깨질지 아니면 여기 이제 기준선을 먼저 깰지가 좀 관건이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GS 같은 경우엔 구주봉으로도 전환선 넘어서고 MACD 매수 나오고 파라볼릭 또 매수가 나와서 뭐 중기적으로는 저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정유 업계들이 보통 이제 수출 비중이 높은데 지금 미국 쪽 가동률이 이제 정유사 가동률이 뭐 거의 90, 80% 이제 넘어서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수출도 향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럼 이제 실적이 좀 급격하게 이제 레버리지가 되면서 상승하지 않을까라고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코스피 관련된 누적 수급 차트 보시면은 원래 이제 개인이 2001년부터 2019년 말까지 71조 매도하다가 현재 같은 경우에 33조 누적 매수를 했기 때문에 104조 이제 사상 최고치입니다. 사상 최고치 수준으로 순매수를 1년 6개월 만에 진행을 하고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은 다 매도를 하고 있어서 뭐 수급은 뭐 좀 상당히 안 좋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G화학 절대가치 평가로 먼저 보시면은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절대가치 평가로 보시면은 현재 주가 85만 원이라고 85만 원이고요. 뭐 할인율 7.64, 연구 성장률 3%로 뭐 연구 캐펙스 4조 그리고 이제 실적은 뭐 이렇게 다 좋은 실적으로 뭐 2020년 영업이익 1조 5천 정도 되는데 23년 영업이익 5조 정도니까 5조 천이니까 뭐 거의 3배도 넘게 올라간다라고
배터리 부분까지 뭐 다 반영을 시켰을 때도 일단 뭐 지금은 저는 좀 고평가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한 59만 원 정도가 적정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다만 뭐 이 적정 가치라는 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왜냐면 이제 성장률 자체가 3% 이상이 될 수도 있고요. 이 영구적인 캐펙스가 뭐 달라질 수도 있고, 이 실적 추정치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약간 틀릴 수는 당연히 있겠지만은, 일단 뭐 전망치랑 저 성장치 이런 걸 뭐 다 맞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뭐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나올 것 같고요. 뭐 실제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한 30% 정도의 오차 범위가 있다고 했을 때 뭐 현재 주가가 그냥 적정하다라고 보는 게 뭐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LG 화학 차트를 보기 전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를 안 봤네요. 상대가치 평가를 한번 보시면은 이 파란 색깔 선이 이제 LG 화학 주가 차트고요. 연두 색깔 선이 이제 LG 화학 주가 안에 있는 이제 기대 수익률인데요. 뭐 높을 때 저평가, 이제 낮을 때 고평가인데, 뭐 지금은 최고평가 수준대까지는 아니지만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그래도 과거 대비해서는 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차트 보시면은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일단 이 빨간 색깔 선이 200일 이동 평균선인데요. 일단 200일 이동 평균선에서 좀 지지는 나타내고 있고요. 뭐 전환선 기준선이 이제 호전은 됐고,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26일 후행스팬도 호전이 되었고요. 이 구름대만 좀 넘어서면 뭐 사실 차트상으로는 좀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뭐 재차 기준선 하회하면 뭐 200일 이동 평균선이나 뭐 그때는 좀 미련 없이 매도하시는 전략이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절대가치 평가로 한번 보시면은,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가 한 35만 원 정도 되고요. 할인율 7.64, 연구성장률 1%, 그 다음에 캐펙스는 뭐 3조 4천억 정도 영구적으로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 2023년 5조 8천, 한 5조 9천억 원, 영구적으로는 한 4조 1천억 정도 계속 꾸준히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 67만원 정도 내재 가치가 있는 주식이다라고 계산이 되고요. 한 94%, 93% 정도 내재 가치가 있는 종목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대 수익률로 봤을 때는 뭐 그래도 좀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매력적인 구간이다. 기대 수익률로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뭐 제일 싸던 구간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리고 특히 뭐 이 구간 같은 경우에 주가도 떨어지면서 이제 기대 수익률도 위에서 떨어지기만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 이제 ROE가 이때부터 계속 계단식으로 이제 하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뭐 이 영향이 이제 가장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ROE가 좀 상승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실제로 주가도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뭐 PBR로 봤을 때도 뭐 지금이 그렇게 엄청 고평가다라고 하기에는 애매하고요. 다만 뭐 저점이다라고 할 수 있는 PBR까지도 아닌 것도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트 보시면은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좀 차트가 안 좋아지긴 했습니다. 이제 구름대 이탈하고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있고, 9일, 26일 횡스팬 중에서 이제 26일 횡스팬은 역전이 됐기 때문에 뭐좀 차트가 안 좋아 보이는 게 일단 사실이고요. 적어도 이제 기준선 넘고 이 구름대 안에 들어가고 결국 바깥까지 나가야 뭐 가장 좀 좋은 상황이지 않나 라고는 생각합니다. 뭐 적어도 일단 구름대 안까지는 좀 들어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치 평가로 보시면은, 뭐 현재 같은 경우에는 뭐 과거 최고점까지는 아니지만 뭐 지금도 사실 상대가치 평가로는 좀 밸류에이션 매력은 그래도 좀 있는 주식이다라고는 저는 생각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 보시면은, 근데 다만 뭐 주가가 이제 구름대 밖으로 이탈하고 전환선 기준선 역전되고 9일 26일 횡스팬 뭐 다 역전이 됐기 때문에 일단 뭐 차트가 안 좋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기준선이나 구름대 안으로, 뭐 사실 기준선을 넘어서고 나서 조금 매입을 하시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테슬라 보시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200일 이동 평균선에서 좀 지지를 보이다가 좀 반등을 했고요. 뭐 전환선 기준선 넘어서고 9일, 26일 횡스팬 다 호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봤을 때 그냥 그러면 여기가 그냥 4고, 여기가 잠시만요. 네.
여기까지가 그냥 4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5파일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뭐 그래서 그냥 뭐 기준선 깨지기 전까지는 뭐 보유해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 이 정도 이제 하락한 구간이면 좀 생각도 들고요. 좀 재차 반등도 할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라고도 이제 사실 생각을 하게 되긴 했습니다. 근데 뭐 사실 내재 가치가 그렇게 높은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사실 저는 추천드리지는 않고 있군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코스피랑 S&P 관련해서 이제 밸류에이션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제 이 수치 같은 경우 이제 파란 색깔이 코스피고요. 이 빨간 색깔이 코스피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로 이제 차감한 수치입니다. 뭐 높을 때 주식이 저평가, 낮을 때 주식이 이제 고평가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뭐 현재 같은 경우에는 뭐 코로나 때보다는 당연히 이제 고평가가 됐고, 뭐 과거 이제 최근 들어서 평균 대비했어도 약간 좀 밸류션 부담은 좀 있는 구간이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랑 같이 돼 있는 거 한번 보시면은 S&P랑 뭐 같이 돼 있는 걸 보셨을 때는 뭐 거의 원래는 이제 다 동행을 하는데 일단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보다 미국 쪽이 특히 S&P 같은 경우 좀 약간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어 보인다라고 더 생각은 하고요. 그 다음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국고채 10년 금리를 차감한 게 아니라 이제 나누 수치인데 보통 더 금리에 민감하다고 해서 이 수치 같은 경우 이제 페드 모형이라고 불립니다. 이 수치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상당히 좀 과거 대비해서는 이제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될 구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실제로 이제 성장률도 우리나라 2.8%로 영구 성장하고 미국도 3.4%로 영구 성장, 우리나라 영구적인 ROE 8.5%, 미국은 14%라는 뭐 상당히 높은 수치를 적용한 상황이고요. 이렇게 적용을 했을 때 해도 뭐 이 정도기 때문에 저는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지금 상당히 있는 구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S&P를 M2 통화량 지표로 이제 나눈 수치고요. 높을 때 이제 통화량 대비 고평가, 낮을 때 이제 통화량 대비 저평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뭐 코로나 때도 통화량 대비해서 저평가였었고요. 금융위기 때도 그랬었고 닷컴버블 저점 때도 그랬었습니다. 뭐 현재 같은 경우에는 역으로 지금 금융위기보다도 높고 닷컴버블 이후로 뭐 사상 최고치 수준이기 때문에 통화량 대비로도 뭐 밸류에이션 부담은 상당히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스피도 이제 시가총액 대비해서 M2를 봤을 때는 통화량을 봤을 때는 뭐 1990년도나 뭐 2008년도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지금 와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상 이제 통화량 대비로 해서도 약간 조심을 해야 될 구간까지는 충분히 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제 제가 깜빡하고 넘어갔던 이제 신용장고 보시면은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 합산 신용장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 23조 8천억 정도 되면서 뭐 거의 사상 최고치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6월 28일이 이제 사상 최고치거든요. 뭐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요. 보시면 뭐 절대 수치도 뭐 과거랑은 비교도 안 되게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빚져서 투자하는 개인이 많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용장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도 뭐 사상 최고치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일단 뭐 증감 속도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상당히 뭐 좀 이제 많이 감소는 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측면상 좀 증감 속도나 이런 걸 봤을 땐 좀 조심할 구간까지는 충분히 왔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증감 속도가 사실 떨어지고 나서 떨어지면서 좀 주가가 좀 빠지긴 하거든요.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는 구간까지는 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보여드리기만 하고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코스피가 위든 미치든 좀 저는 크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뭐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볼린저 밴드 이렇게 모여 있다가 지금 위로 퍼지고 있긴 하거든요.
위로 퍼지고 있어서 저 같은 경우 이제 위로 갈 확률이 더 높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좀 볼린저 밴드 퍼지면 결국 위든 아래든 변동성은 좀 심할 거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성이 계속해서 있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설명은 뭐 대부분 다 드린 것 같고요. 네, 오늘 방송은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